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2년 뒤부터 오염수에 든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서 바다에 버리겠다는 건데요. 국내외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결국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데요. 이번 결정의 배경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스가 총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염수 처리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보관을 위한 탱크의 용량도 곧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빨리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스가 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基準をはるかに上回る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基本方針を取りまとめました。 네, 스가 총리는 지난 7일 해양 방류에 반대해온 어업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해양 방류를 공식화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난해 10월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국내외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했는데요. 그 뒤에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도 약속받는 등 해양 방류 결정을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네,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업단체들도 당장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본 국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일 스가 총리를 관저에서 직접 만난 기시 히로시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이번 결정이 나온 뒤에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뿐 아니라 일본 전국 어업 종사자들의 마음을 짓밟았다면서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 총리관자 앞에서는 오늘 낮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방류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대안을 검토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염수를 장기간 육상에 보관해서 방사성 물질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 그리고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처분하는 방안 등을 그동안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비용이 싸게 드는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일본 지부도 후쿠시마를 시작으로 일본 국민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들의 인권과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국장은 오염수를 태평양에 의도적으로 투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른 일본의 법적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반발 속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만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네, 지난 2011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녹아내린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새로 생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인 양이 약 125만 톤에 이릅니다. 이 오염수 안에는 현재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60여 종이 포함돼 그동안 국제적인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화 처리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중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까지 제거된 오염수는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배출 기준을 넘어서는 나머지 오염수 70%는 그대로 내보낼 수 없는 만큼 농도를 낮춰서 방류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입니다. 두 번의 정화를 거치고 여기에 바닷물을 400에서 500배 더 섞어서 희석시킨 뒤에 오는 2051년 후쿠시마 원전 폐로 전까지 방류를 모두 마치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도쿄전력은 앞으로 2년 뒤 방류를 목표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과의 보상 협상 등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가의 이해를 구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 여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